3. 존의 뇌. 그 후 데밍 박사는 실험실로 갔다. 플래티나 상자가 실험대 위에 놓여 있다. 인공 영양이 관을 통해 플래티나 상자 속으로 보내지고 있다. 데밍 박사는 그 모양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괴로운 표정이었다. 박사는 기술자를 불러서 말했다. 수강판에 스위치를 넣어주게. 아까 실험실에서 뇌파 그래프는 어떤 상태였지? 수강판이라는 것은 플래티나 상자 속의 뇌에 이어져서 눈의 소임을 하는 것이었다. 수강판이 이어지면 존의 뇌는 바깥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술자가 또렷하게 대답했다. 그래프가 심하게 변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뇌는 수강판에 비친 물체를 꽤 확실히 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하고 기술자는 목소리를 낮춰. 옆 실험실에도 이와 같은 날짜에 내가 와 있습니다. 그쪽 뇌는 아직 제정신이 나지 않는 것 같던데요. 그런데 박사님, 누구의 뇌였나요? 우리가 아는 사람의 뇌인가요? 라고 묻자 데밍 박사는 더욱 목소리를 죽이고 말했다. 쉿! 누가 들을라 조심해. 요즘은 비밀 마이크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모양이야. 이 방은 어떤지 모르지만 말이야. 나는 근래에 그걸 알았어. 왜 그런 걸 설치할까요? 도청기 같은 걸로 누가 무엇 때문에 스파이 짓을 하는 겁니까? 하고 기술자는 속삭였다. 누군가가 이 과학의 전당을 뒤엎으려는 반역 음모를 하고 있는 모양이야. 우스갯소리겠죠. 박사님 음모라뇨. 정말이라고. 반역자는 나야. 자, 수강판 준비를 부탁하네. 하고 물러앉았다. 기술자는 수강판에 스위치를 넣고 계기를 들여다보았다. 박사님, 뒷일은 잘 부탁합니다. 저는 저 방에서 실험하던 걸 계속 해야 하니까요. 필요하시거든 불러주십시오.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술자가 나간 후 박사는 주머니에서 차곡차곡 접은 종이를 꺼내어 조심스럽게 폈다. 구겨진 데를 펴서 그 종이를 수강판 앞에서 들고 맞은편에서 보이도록 했다. 종이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었다. 존. 정확히 말해서 존의 뇌요. 나는 자네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네. 자네는 이제 곧 인공 두뇌 속에 넣어져서 기계의 한 부분으로 일하게 될 것이네. 자네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네는 그래도 살아있고 싶은가? 아니면 죽은 자네 몸뚱이의 뒤를 따라 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싶은가? 이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두게. 되도록 빨리 자네 답을 들을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보겠네. 존은 그걸 읽었다. 수강판에서 가느다란 전류가 뇌에 전해졌던 것이다. 손도 발도 몸뚱이도 귀도 눈도 코도 입도 다 없어진 뇌만의 존은 생각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인공두뇌에 사용된 죽은 사람으로부터 꺼낸 뇌는 단지 몸의 일부분이라고 할 것이 아니었구나. 그 뇌 속에 그 뇌의 주인이었던 인간이 살고 있었던 거야. 별난 표현이야.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지.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었는데 데밍 박사는 짐작하고 있었던 거야. 박사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을까? 그러고 보니 지금까지 인공두뇌에 참여된 많은 뇌들은 모두 살아있고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가? 영향을 받아 기계 속에서 활동을 계속하며 불임을 당하면서 그들은 제각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존은 소름이 끼쳤다. 인공두뇌 장치 속 플래티나 상자에 든 모든 뇌가 살아있다니. 만일 그 뇌에게 입이 있어 말을 할 수 있다면 이쪽에서
프레드, 올리비아, 마크라고 부른다면 그 뇌들은 이렇게 소리칠지도 모를 일이다. 오, 프레드는 나야. 나 좀 구해줘. 여기서 나가게 해줘. 내가 올리비아야. 살려줘. 차라리 곱게 죽게 해줘. 내가 마크다. 못 견디겠어. 정말 못 견디겠어. 사람들은 혈액은행이나 안구은행에 협력하는 셈으로 간단히 자기의 뇌를 인공두뇌 센터에 제공하는 것으로 되었던 거다. 인공두뇌의 최초의 실험에는 사고로 죽은 젊은 과학자의 뇌가 사용되었었다. 장차 인류학자가 되리라는 촉망을 받던 마리언이라는 청년이었다. 마리언은 자기의 뇌를 실험에 사용해도 좋다고 유언을 했던 것이다. 마리언의 뇌를 장치의 일부로 사용한 인공두뇌는 훌륭한 성적을 올렸다. 큰 빌딩만한 전자두뇌의 장치 같은 건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인공두뇌의 흉내도 내지 못한다. 마리언의 인공두뇌는 미국의 무역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가장 유리한가라는 어려운 문제를 정부에 명백히 가르쳐준 것이다. 대회사의 사장 50명과 정부의 장관 50명이 모여서 한 달이나 걸리는 의논을 하는 것보다도 더 나은 답을 이 인공두뇌는 단 1시간 만에 내놓았던 것이다. 존도 마리언의 뇌를 사용한 실험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때 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었다. 죽은 개구리의 다리에 전기를 통하면 실룩실룩 움직입니다. 죽은 사람의 뇌도 그와 같은 것이라서 살아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불쌍해할 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의 뇌는 어떻게 되어 있든 역시 죽은 뇌니까요. 존은 또 마사와 자기가 인공두뇌 센터와 계약을 했을 때의 일을 생각해냈다. 그때 관리부장 해닝건은 야무진 얼굴에 차가운 웃음을 띠며 두 사람과 악수를 했었다. 두 분의 뇌는 이 센터의 재산이 된 것이니까요. 아무쪼록 소중히 해줘야 하겠소. 존의 뇌는 여러 가지 추억과 생각을 더듬자 차라리 잠시라도 잠이 들었으면 싶었다. 그러나 뇌에 보내지는 영양에는 잠자지 않아도 뇌를 피로하게 하지 않는 힘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뇌가 잠들지 않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지 않으면 기계에 끼워 넣었을 때 뇌가 이따금 졸기라도 하는 날에는 기계로서 쓸모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큰일 났다. 마사와 나의 뇌가 노예처럼 부려먹히게 되었다. 뇌 속에 살아있는 인간의 영혼이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다. 저는 오랜 옛날의 군선에 대한 일을 생각했다. 감옥 같은 배에 밑창에 포로와 노예들이 쇠줄에 묶인 채 나란히 앉아서 채찍을 맞으며 배를 저었었다. 그 우람하고 훌륭해 보이는 군선은 그러한 사람들의 한숨과 고통을 희생으로 하여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 센터가 자랑하는 인공두뇌도 꼭 그 군선과 같은 것이다. 인간의 뇌를 노예로 한 지독한 장치였던 것이다. 어떡하나? 그래도 데밍 박사는 우리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 무엇이 눈에 보였다. 헛! 데밍 박사? 아까처럼 종이 쪽이 비쳐왔다. 존, 나는 지금 위원회에 참석한다. 어떻게 될지 그건 나도 모르겠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볼 작정이다. 데밍 박사, 데밍 씨! 마사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러나 입이 없는 존의 외침이 박사에게 전해질 리는 없었다. 박사는 발걸음도 빠르게 그곳을 떠났다.